네, 제가 한번 그래도 상황을 좀 요약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짧게 빠르게 하고 청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사 개시 27일만, 네, 거의 한 달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부인 소환을 앞두고 관련 증거 수집에 박차. 네, 사상 초유라고 합니다. 사상 초유죠. 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네, 현직 장관, 그 중에서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유례 없는 일로 수사 개시 27일만이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외에 아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네, 9월 6일 정 교수는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딸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의혹,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아니라 운용사 경영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과 관련해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갔고, 지난 21일에는 코링크 PE와 복잡하게 얽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을 압수수색했다. 익성을 압수수색했는데 여러분, 익성 압수수색한 날짜가 20일이고요. 대표를 소환한 날짜가 10일입니다. 10일이란 시간을 줬습니다. 네, 지금 청원 중인 내용이죠. 이 청원 중인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네, 윤석열 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 강금원 창심섬유 회장을 구속 수사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현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2008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에서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 직접적인 이명박 본인이 증언한 직접 증거가 있었고,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 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명박 본인이 실소유주라며 투자 권유를 하고 공동 설립자 김경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있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BBK 다스 실소유주 의혹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특검이 규명한 것은 3천각 꼬리곰탕 가격 32,000원, 꼬리 하나 못 건진 수사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었는데요. 부실한 편파 봐주기 수사로 한나라당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측근 무리한 기소와 피의사실 유포 언론 플레이로 망신 주기 수사로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외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이명박 BBK 면죄부 주고 승승장구, 노무현 대통령 딸 기소, 강금원 회장 구속, 윤석열 나경원 부부 절친 편파 수사,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수사 외압 징계.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자질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네,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 전수조사와 감찰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라면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제1조 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 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3조 정치적 중립과 공정, 검사는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2.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6조 인권보장과 적법 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중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보시면요, 여러분,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네, 오늘 23일 오전 9시에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기사를 보시면 2019년 9월 22일 오후 8시 49분이에요. 이거 엠바고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네, 단독 코오롱의 인보사 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감찰 무마 논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관이 대기업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발빠르게 자체 감찰에 착수했으나 결국 기소 없이 내사 종결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따위로 하면서 뭐 공정한 검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하셨죠. 네, 8월 27일 압수수색으로 공식 시작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근 한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팀의 검사만 20여 명에 수사관이 50여 명, 형사부와 강력부 검사까지 동원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무쪼록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언론에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쓴 언론기사가 13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기사 중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 알리는 것이지 의혹제기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제가 확실한 내용이 생기면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 중이죠. 제가 그것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진짜 열받아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짓들입니까? 이게 검찰? 예? 이게 토요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 말 같지도 않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웃으면 저딴 짓을 하는 겁니까? 제가 좀 많이 흥분을 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와대가 그 뭐 개입을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굼뜨기에 대응하냐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는 그 엄청난 정쟁의 소재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수사 외압이다, 뭐 직권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거를 정치적인 본인들의 그 공격용으로 가져갈 명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이렇게 그 입장에서 이 막 뭔가 답답하다고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가 끝나고 거기에 그 시점에 맞춰서 청와대에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네, 현재로선 청와대를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히 저희 국민들은 지금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촛불 집회에 나서서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날 노무현 재단에 일정이 있긴 하지만 뭐 상황을 봐서 조금 일찍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끝나는 대로 바로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그 촛불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죠. 진짜 열받습니다. 네. 제 거 지금 보시는 분이 5,000분이 넘으세요. 여러분, 제 걸 보시는 분이 5,000분이 넘으시는데 다들 청원 한 번만 참여해 주시면 3만 그냥 넘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3만 갑시다.